다음은 403번. 체세포의 세포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G1기에 DNA가 복제가 일어난다. G1기가 아니라 S기에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다. 2번에 G2기에 세포에서 각 염색체는 두 개의 자매 염색 분체를 가진다. G2기는 S기 이후니까 DNA 복제 이후가 되게 됩니다. DNA 복제 이후니까 DNA 양이 2배로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참이다. 3번에 M기의 중기에서 염색체가 중기판에 배열한다. 그렇지. 참이다. 4번에 M기의 말기에서 분해된 핵막이 다시 형성된다. 핵막은 작은 소낭들로 해체가 되었다가 다시 말기가 되게 되면 재조립되게 됩니다. 5번에 세포 주기의 M기 확인 지점은 전기와 후기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지. 참이 되겠습니다. 세포 주기의 확인 지점은 먼저 하나는 G1기와 S기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를 G1 확인 지점이라 합니다. G2기와 M기 사이에 있는 것을 G2 확인 지점이라 합니다. M기에 있는 것을 M기 확인 지점이라 합니다. 각각의 확인 지점이 하는 기능은, 확인 지점은 비정상적인 세포의 세포 주기 진행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G1기 확인 지점에서 체크하는 것은,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가 세포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일정 이상 크지 않으면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위에 영양분이 많으냐 적으냐, 주위에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 세포 주기가 진행하는 것을 여기서 막아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DNA 손상에 대한 것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DNA가 손상이 있으면 G1 확인 지점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주위 세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주위 세포가 허락을 해줘야지만 여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포 분열 촉진 인자입니다. 세포 분열 촉진 인자를 다른 말로 생장 인자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세포로부터 생장 인자에 대한 자극을 받아야지만 G1기 확인 지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G0기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G0기를 벗어나는 것이고,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면 G0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G2 확인 지점에서 체크하는 것은, 첫 번째는 DNA가 완전하게 복제가 되었는지 복제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DNA가 완전하게 복제되지 못하면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DNA 손상에 대한 것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형성이 되면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M기 확인 지점에서 확인하는 것은 방추사가 동원체 판에 정상적으로 결합을 했느냐, 결합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방추사가 동원체 판에 정상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게 되면 얘는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방추사가 결합하지 못한 동원체판, 동원체판을 방추사 부착점이라 합니다. 방추사 부착점에 방추사가 결합하지 못한 것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중기 상태로 억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M기 확인 지점을 지나가지 못하면 후기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포주기 확인 지점을 구성하는, 즉 생명현상은 주체가 단백질이라 했지 대사에 대한 주체는 효소라 했습니다. 그러면 세포주기의 확인 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생명현상에 대한 것이니까 이것의 주체는 당연히 단백질입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의존적인 단백질 인산화 효소라 해서 이름을 사이클린 의존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카이네이스 키나제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얘를 약자를 사이클린 디펜던트 프로틴 카이네이스라 해서 CDK라고 적습니다. CDK는 총 4종류의 CDK가 있습니다. G1 CDK, G1S CDK, SCDK, MCDK가 있습니다. 생장인자가 자극을 주면 G1 CDK가 활성화됩니다. G1 CDK가 활성화되면 G1 SCDK가 활성화됩니다. G1 SCDK가 활성화되면 SCDK가 활성화됩니다. SCDK가 활성화되게 되면 MCDK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생장인자가 세포에 자극을 주면 세포 주기가 진행이 되어서 세포가 분열하게 됩니다. G1 CDK는 다른 생물은 또 다른 이름들을 가집니다. 척추동물의 경우에 사이클린 D라고 하는 사이클린과 CDK4나 CDK6라고 하는 단백질 인산화 요소가 복합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G1SCDK는 사이클린 E라고 하는 사이클린이 CDK2라고 하는 단백질 인산화 요소와 복합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SCDK는 CDK2는 똑같은데 사이클린의 종류만 바뀝니다. 사이클린 A가 CDK2와 복합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MCDK는 사이클린 B가 CDK1과 복합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흔히 이 MCDK가 가장 먼저 밝혀지게 되고 MB를 촉진시키는 인자라 해서 M페이지 프로모팅 펩타라 해서 MB 촉진 인자 MPF라고 명명했습니다. G1CDK의 기능은 G1 확인 지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G1CDK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G1 확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G1SCDK가 활성화되게 되면 S기로 진입을 합니다. DNA 복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S기의 DNA가 복제가 시작이 되게 되면 초기에는 진정 염색질이 복제가 되고 후기에는 이질 염색질이 복제가 됩니다. 즉, 진핵생물은 여러 개의 복제 원점을 가지고 있다 했지. 이 여러 개의 복제 원점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즉, 최초의 복제 원점이 활성화되는 것은 G1SCDK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제는 진행이 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복제 원점의 활성은 SCDK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DNA 복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세포는 한 세포당 DNA가 단 한 번만 복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DNA가 두 번 복제되는 것을 재복제라 합니다. DNA 재복제를 억제하는 것이 SCDK가 합니다. 그래서 한 세포당 DNA는 한 번만 복제가 됩니다. MCDK가 하는 기능은 콘덴신을 활성화시킵니다. 콘덴신이 인산화되게 되면 염색질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염색질의 응축을 촉진시키는 것이 MCDK이고 또 하나는 핵라민, 핵층을 인산화시켜서 핵막의 소실을 야기시킵니다. 또 하나는 MCDK는 후기 촉진 인자라고 하는 APC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나페이지 프로모팅 컴플렉스라 합니다. 후기 촉진 인자. 이 후기 촉진 인자를 활성화시켜서 APC가 활성화되게 되면 코에신의 가수분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코에신이 분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PC가 되고 APC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MCDK가 됩니다. 다음 404번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동물세포의 체세포 분열 전기에는 염색체가 응축되고 방추사가 형성된다. 그렇지. 참이지. 2번에 체세포 분열의 관찰 실험에서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는 염색체가 가장 응축되어 있는 중기이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3번에 동물세포에서는 미세 섬유에 의한
수축환이 형성되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식물세포에서는 세포판의 형성으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세포질 분열은 말기에 일어나게 되고,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구형의 세포가 후기에 세포가 신장이 되게 되면 타원형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중간 부위가 수축이 되어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세포막에 연결되어 있는 미세 섬유가 수축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수축환이 수축이 되어가지고 여기를 눌러주니까 이렇게 수축이 되게 되고, 여기가 잘려버리게 되면 두 개의 세포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질 분열이 됩니다.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식물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세포처럼 수축환을 통해서 수축이 되어 가지고 잘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는 먼저 골지체에서 생성된 골지소낭이 중기판에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열된 골지소낭들이 중기판에서 융합이 되게 됩니다. 두 세포의 세포벽이 붙어 있는 것을 격벽이라 한다 했지. 그래서 얘는 격벽을 만드는 존재라 해서 격벽 형성체라 합니다. 이 격벽 형성체를 세포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세포판이라 합니다. 이렇게 세포판이 형성이 되게 되면 세포판이 세포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는 두 세포에 세포벽이 붙어 있는 이중판이니까 격벽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골지소낭의 막은 세포막으로 변형이 되게 되고, 이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세포벽을 만들게 됩니다. 이 흰색은 나중에 세포벽이 될 것이고, 노란색은 세포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흰색이 이렇게 두 개의 세포벽이 붙어 있는 상태, 얘를 격벽이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세포판의 막은 이 세포막과 연결이 되어서 딸 세포의 세포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세포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 세포질 분열은 세포판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격벽 사이에 중간에 있는 공통된 성분을 중엽이라 합니다. 갓 분열된 세포의 세포벽을 1차 세포벽이라 하고, 이 1차 세포벽에 리그닌과 같은 것이 침적이 되게 되면 2차 세포벽이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포벽은 중엽을 구성하는 것이 팩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골지 소낭 속에 팩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중엽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골지 소낭 속에 또 들어있는 물질이 헤미셀룰로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헤미셀룰로즈가 침적이 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세포판이 이렇게 세포막을 형성하게 되면 세포막에 셀룰로즈 합성 효소가 있습니다. 이 셀룰로즈 합성 효소가 셀룰로즈를 만들어서 세포벽이 발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팩틴과 헤미셀룰로즈는 골지체에서 합성이 되는 것이고, 골지체에서 합성된 것이 골지 소낭을 통해 수송이 되게 되고, 셀룰로즈는 세포막에서 합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 4번에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딸세포 1개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 1개의 염색체 수와 동일하지만, 감수 분열에서는 딸세포 1개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 1개의 염색체 수의 반이 된다. 그지? 참이 되겠지. 5번에 세포질 분열 단계에서 식물에서는 미세소관이 방추사 부착점에서 짧아져 염색체를 극적으로 끌어당기고, 동물세포에서는 극성 미세소관이 길어지면서 염색 분체를 밀어내 분리시킨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동물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극성 미세소관이 길어지면서 염색 분체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얘가 길어지면서 세포를 신장시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세포 분열은 예전에는 물론 전부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무사분열과 유사분열로 구분했습니다. 무사분열은 방추사가 형성되지 않는 분열을 무사분열이라 하고, 방추사가 형성되는 분열을 유사분열이라 했습니다. 실사자입니다. 실이 없다, 실이 있다. 이때 실은 방추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사분열은 다시 둘로 구분해서 체세포 유사분열, 감수 유사분열로 나누었습니다. 체세포 유사분열은 DNA 복제 이후에
1회의 분열기를 가지는 것이 체세포 유사분열이고, 감수 유사분열은 DNA 복제 이후에 두 번의 분열기를 거치는 것이 감수 유사분열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글자 수가 많으니까 줄여서 글자를 사용할 때, 단어를 사용할 때 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사분열, 이것을 감수분열이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사분열이란 글자와 충돌하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유사분열이란 글자가 나오게 되면 유사분열은 체세포 분열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돈을 막아주기 위해서 둘 다 이 개념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르고 얘를 감수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얘는 하나의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체 세트를 말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염색체 세트, 엄마에게서 받았던 염색체 세트, 이것을 EN 핵상이라 합니다. DNA가 복제가 되게 되면 DNA 양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것에 대한 핵상에 대한 것은 약속에 대한 것이지 절대 수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EN 핵상인데 DNA 양이 2배로 증폭이 되었다라고 표기합니다. 대신 얘를 수학으로 보고 4N이라 적으면 안 됩니다. 얘는 EN이다. EN인데 2배로 증폭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두 딸 세포에게 유전 물질을 나누어 줄 때 똑같이 나누어 주게 되면 이것이 체세포 유사분열입니다. 얘는 EN 핵상이 되게 되고, 이 세포를 모세포라 하고 이 세포를 딸세포라 하면 개체 수준에서 딸 엄마와의 관계와는 다르지, 개체 수준에서 엄마와 딸은 같은 장소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엄마 세포의 삶이 끝나고 엄마 세포가 없어져야지만 딸 세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포의 삶은 G1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M기가 끝날 때까지가 한 세포의 삶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 합니다. 감수 분열은 EN 핵상의 모세포가 DNA가 복제가 되게 되면 얘는 핵상을 EN 핵상이라 하고 DNA 양이 2배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분열할 때 두 개의 딸세포가 똑같은 유전 물질을 동등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가 북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면 얘는 목의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세트만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분열을 감수 1분열 혹은 제1 감수 분열이라 합니다. 제1감수 분열이 끝난 상태는 핵상을 이제 N이라 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것이니까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얘는 N 핵상이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EN 핵상이 되게 됩니다. 얘가 DNA 복제가 없이 바로 분열합니다. 이것을 감수 2분열 혹은 제2감수 분열이라 합니다.
이 상태가 N핵상이 되게 됩니다. 사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상태를 정원세포라 하고, 정원세포가 DNA가 복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제1감수 분열을 진행을 하면 이 상태를 제1정모세포라 합니다. 제1감수 분열이 끝나면 이것을 제2정모세포라 합니다. 그래서 제2정모세포부터는 핵상이 N핵상으로 바뀝니다. 제2감수 분열이 끝나게 되면 정세포라 합니다. 정세포가 형태 형성 과정을 통해서 세포의 형태가 바뀌게 되면 이것을 정자라 합니다. 난소에서는 이 상태가 난원세포가 되면 이 상태가 제1난모세포가 되게 됩니다. 제1감수 분열이 끝나게 되면 하나의 세포는 대부분의 세포질을 가지게 되고 하나의 세포는 세포질을 거의 가지지 않는 퇴화되는 세포가 되게 됩니다. 세포질을 대부분 가지는 것을 제2난모세포라 하고 세포질을 거의 가지지 않는 것을 제1극체라 합니다. 제2난모세포가 제2감수 분열을 끝내게 되면 세포질을 대부분 가지는 것이 난세포가 되게 되고 세포질을 거의 가지지 않는 것은 제2극체가 되게 됩니다. 제1극체는 얘는 사람에서 무조건적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얘가 분열이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분열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1극체가 제2감수 분열이 성공한다라면 그러면 제1극체로부터 제2극체가 2개가 만들어지고 제2난모세포로부터 제2극체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얘가 퇴화되어 버리게 되면 제2극체는 하나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405번 그림은 어떤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으로 기역과 니은은 각각 후기와 전기 중 하나이다 이니까 기역은 전기라 하면 되고 니은은 후기라 하면 되겠지. 1번에 기역에 핵막이 사라진다. 전기에 핵막이 소실되게 된다. 참이다. 2번에 니은에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얘는 체세포의 세포 주기라 했습니다. 따라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매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제1감수 분열 시에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제2감수 분열에서 체세포 분열처럼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감수 분열 시에 적합한 단어입니다. 3번에서 S기에서 염색체가 관찰된다. 염색체는 전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기에 가장 응축된 상태가 됩니다. 4번에 체세포 한 개당 DNA 양은 G1기가 G2기보다 많다가 아니라 반대지 G2기가 되면 G1기의 DNA 양의 2배가 되게 됩니다. 5번에 암세포는 S기를 거치지 않는다. 암세포가 S기를 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G0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즉 암세포는 G1, S, G2, M기를 다 가지되 세포 주기
조절 기작을 무시합니다. 즉 확인 지점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확인 지점이 세포 주기 확인 지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G1 확인 지점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정식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암세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다음 406번 세포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사람 세포의 대부분은 G1기에 머물러 있다. G1기가 가장 길다. 대부분은 G1기에 머물러 있다. 2번에 G1기의 세포에서 각 염색체는 두 개의 똑같은 자매 염색 분체로 되어 있으며 두 개의 똑같은 자매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S기를 지나야만 됩니다. 근데 G1기는 S기 전이지. 그래서 옳지 않다. 3번에 핵 안에서 DNA가 2배로 늘어나는 시기, 신테시스의 S입니다. 합성의 S가 되게 됩니다. 복제의 S가 되게 됩니다. 참이다. 4번에 세포 주기에서 세포가 실제로 분열하는 시기를 체세포 분열기 혹은 M기라 한다. 마이토시스의 M입니다. 그래서 분열기라 합니다. 참이다. 5번에 세포질 분열은 통상 체세포 분열이 완성되기 전에 시작된다. 그지? 말기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번에 진핵생물의 세포 주기는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 인산화 효소라 해도 되고 키나제라 해도 되고 카이네이스라 해도 되고 얘를 약자로 CDK라 합니다. 다음 중 사이클린 E가 합성되기 시작하는 세포 주기니까 사이클린 E는 아까 G1S CDK를 구성한다 그랬지. 이것이 S기로 들어가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면 사이클린 E가 합성되는 것은 G1기에 합성이 되어야 되겠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왔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정리했던 것 정도는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408번 그림은 어떤 식물의 체세포 분열, 얘 또한 마찬가지 체세포 분열에 대한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세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얘는 핵이 있는 상태이고 핵 내 염색질이 관찰되는 상태인 것이지 얘는 염색체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M기의 전기 상태를 표현한 것이겠지. B는 염색체가 두 개의 자매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어서 Y자 모양으로 중심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기가 되겠지. C는 염색체가 중기판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중기가 되겠지. D의 경우에는 핵막이 다시 재형성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세포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기가 되겠지. 얘는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에
세포 분열 결과 형성된 딸세포의 DNA 상대량 분의 세포 A의 DNA 상대량이니까 분열 결과 형성된 딸세포는 G1기 상태니까 DNA가 복제가 되기 전 상태이고 A는 전기니까 DNA 복제가 일어난 상태이므로 DNA 상대량의 B는 2가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다. 이번에 A는 S기가 아니라 염색체가 관찰되니까 얘는 분열기, 특히 이제 전기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3번에 이 식물의 핵상은 2n=8이다. 얘는 염색체가 4개입니다. 그러면 2n 핵상이다면 2n=4라 해야 되겠지. 이 식물의 감수 분열 시 감수 2분열에서 B를 관찰할 수 있다. 얘는 체세포 분열이고 감수 분열이 되게 되면 상동 염색체 쌍이 형성이 된 이후에 여기 있는 이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있는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2 감수 분열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각각 하나씩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감수 분열입니다. 똑같은 것이니까 또 안 그래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형태는 여기에서는 관찰될 수 없습니다. 즉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체세포 분열은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가 이렇게 일렬로 충기판에 배열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씩 나눠 갖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절반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5번에 간기와 A, B, C, D 모두에서 히스톤에 결합된 DNA를 관찰할 수 있다. 그것이 참이 되겠지. 문제를 편집하면 잘못 편집한 것 같다. 옳은 것이 1번도 옳고 5번도 옳은 것이 되어버렸네. 간기에서도 뉴클레오좀의 단위는 형성되게 됩니다. A, B, C, D 모두에서 뉴클레오좀 단위는 다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참이 되게 됩니다. 내가 편집하면서 두 문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만들다가 착각한 것 같다. 1번도 답이고 5번도 답입니다. 5번도 옳은 표현이다. 다음 409번 사람에서 나타나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세포 분열은 제1감수 분열보다 제2감수 분열과 유사하다. 그렇지? 참이다. 체세포 분열과 제2감수 분열은 자매 염색 분체의 분리이면 제1감수 분열은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 상동 염색체 사이의 교차는 제1감수 분열 전기에 일어난다. 그렇지? 참이다.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교차가 일어난 자리에서 교차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차점은 한글화한 것이고 영어는 키아즈마라 합니다. 제1감수분열 전기는 전기 1이라고 표기하고 제2감수분열 전기는 전기 2라고 표기합니다. 전기 1이 체세포 분열보다는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전부 일본말입니다. 일본말을 한글 음으로 표기하게 되면 세사기, 접합기, 태사기, 복사기, 이동기가 되게 됩니다. 세사기에 염색질이 응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접합기가 되게 되면 구조명사는 시냅스가 되게 됩니다. 시냅스는 영어를 한글 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일본말을 한글 음으로 표기하게 되면 접합부라 합니다. 시냅스가 형성된다라고 표현하고 행위명사는 시냅시스라 합니다. 그래서 시냅시스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냅시스가 일어난다 혹은 시냅스가 형성된다. 시냅스가 형성되게 되면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의 염색체가 붙어 있다 해서 이가 염색체라 합니다. 두 개의 염색체니까 네 개의 염색 분체가 됩니다. 그래서 4분 염색 분체가 형성된다라고 표현합니다. 4분 염색 분체 이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 쌍이라 합니다. 상동 염색체 쌍이 형성된다.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게 되면 태사기에서 교차가 일어납니다. 교차가 끝날 때 교차의 흔적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것을 교차점이라 합니다. 키아스마라 합니다. 키아즈마를 교차점이라 합니다. 이동기가 되게 되면 염색체가 이가 염색체가 중기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핵막이 소실되게 됩니다. 3번에 감수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달리 이배체에서 반수체로 형성되는 과정이다. 2n 핵상이 n 핵상으로 바뀝니다. 이배체는 2n 핵상이고 이때 반수체는 2분의 1이 아니라 2n의 2분의 1이니까 n 핵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본 놈들이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배체, 1배체라 하기도 합니다. 4번에 체세포 분열 후기에서처럼 제2감수 분열 후기에서도 자매 염색 분체의 동원체가 분리가 된다. 그렇지? 참이다. 5번에 제2감수 분열 후 생성된 딸세포와 체세포 분열 후 생성된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제2감수 분열 후 생성된 딸세포가 절반이 되는 것이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번 동물세포에서 감수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개의 모세포에서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된다. 그렇지? 참이지. 이번에 한 번의 감수분열에서 적도판의 염색체의 정렬은 2번 일어난다.
한 번의 감수 분열에서 분열기가 2번이니까 중기가 2번 나타나게 된다. 참이다. 3번에 감수 분열 시 DNA 복제는 제1감수 분열과 제2감수 분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1감수 분열 전에, 여기로 오면 얘는 제1감수 분열 전에 DNA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제1감수 분열에서 2개의 딸세포로 각 상동염색체는 무작위적으로 분배가 된다. 이것을 무작위적 분배 혹은 독립분리 혹은 독립적 분배라 합니다. 이것이 제1감수 분열의 특징이다. 5번에 제1감수 분열은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고 제2감수 분열은 자매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참이다. 다음 문제. (411번)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1번에 접합과 교차, 얘는 감수 분열에서 일어나는 특징이지. 2번에 상동염색체 분리, 제1감수 분열, 감수 분열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이지. 반수체 딸세포의 생성, 이것도 마찬가지 감수 분열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이지. 자매염색 분체의 분리는 체세포 분열에서도 관찰되게 되고 감수 분열 중에서 제2감수 분열에서 관찰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다. 다음 412번 그림은 핵상이 2n인 어떤 동물 세포에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세포 한 개당 DNA 양의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마라. 여기가 G1기이고 DNA 양이 2배가 되는 것이니까 S기가 되고 여기가 G2기가 되게 되면 여기가 분열기, 이때 감수 분열이니까 제1감수 분열, 여기는 제2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이 완성된 상태. 1번에 가시기에는 이가 염색체가 관찰된다. 가시기는 S기니까 DNA가 복제가 되는 시기이고 이가 염색체는 제1감수 분열 동안에 관찰되는 것이 이가 염색체가 되게 됩니다. 옳지 않다. 2번에 제1극체는 나 시기에 해당한다. 제1극체는 제1감수 분열이 완성된 이후를 제1극체라 합니다. 제1감수 분열이 끝난 상태를 제1극체라 합니다. 3번에 나 시기에는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이것이 옳은 표현이지. 4번에 다 시기에는 핵상이 2n에서 n으로 변한다. 핵상이 2n에서 n으로 바뀌는 것은 제1감수 분열이지 제2감수 분열이 아니지. 그래서 옳지 않다. 5번에 라 시기에는 DNA의 복제가 일어난다. 여기는 동물에서 감수 분열이니까 정세포나 난세포 상태입니다. 정세포나 난세포에서는 DNA가 더 이상 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끊었다 갑시다.